자, 오늘은 이제 집합이 끝나고 명제로 이제 단원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명제. 명제가 집합이랑 좀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어. 자, 어떻게 유사한지 한번 볼 건데. 자, 세 가지의 문장이 나와요. 자, 요거 한번 볼래?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다. 저거 맞을까, 틀릴까? 애들이 이거를 모르는 애들이 약간 상식이 좀 약간 가방끈이 짧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거는 맞는 말이야, 이거는 이제. 알겠지? 아니, 야,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제주도가 가장 큰 밑에 있잖아. 알아야 돼, 이거. 알겠지?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더 질문할게. 너는 이거 모르는 애들이 많다 하더라고, 이제. 영국이 섬나라일까, 섬나라가 아닐까? 왜 섬나라야? 섬나라니까. 섬나라니까. 맞아. 영국은 섬나라야, 이제.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지금 약간 반응 보니까 요거, 근데 요거 대답을 바로 못한 거 보니까 약간 좀. 자, 그럼 봐봐. 요거. 우리나라의 수도는 대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디야, 그러면? 서울이야? 세종 아니야? 세종? 세종 아니야? 세종이야, 서울이야? 서울이야. 그래, 원래 세종으로 뭐 이전하려다가 이제 몇 개만 이전하고 했지만, 수도는 서울이야, 이제 서울. 알겠지? 아주 짧진 않네. 그래서 비슷한 거 하나 더 해줄게, 이제. 일본의 수도가 어디게? 도쿄야? 오사카 아니야? 일본의 수도는 원래 공식적으로는 없대. 안 정해놨대.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 근데 약간 관습처럼 약간 도쿄라고 약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일본 거기 뭐 공식적으로는 수도를 안 정해놨대. 요런 것도 상식 하나 알아가는 거야, 이제. 알겠지? 요거 x는 2의 배수이다. 요거 맞을까 틀릴까? 이건 모르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명제가 뭐냐면 어떤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부를 거야. 명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집합이랑 뭐가 유사하지 않나? 집합의 뜻이 뭐였죠? 아까 개념 구조 했잖아. 너가 쓴 거를 말로 하면 돼. 뭔지는 아는데 약간 말로 하기 어렵지,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었고, 비슷하죠? 어떤 내용의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상식이 짧아가지고,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세 번째가 조건이야. 뭐냐면,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야. 근데 이게 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때그때 바뀔 때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할 거야. 조건. 이때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 되려면 x가 말 그대로 2의 배수면 돼. 2, 4, 6, 8 이런 수면 이건 참이 되겠지. 하지만 다른 수이라고 한다면 얘는 거짓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 있죠. 그 x값들을 싹 모아놓은 걸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이라고. 그 다음에 명제와 조건은요, 우리가 소문자 PQR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R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저번 시간에 집합은 내가 대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잖아. 대문자로.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현되는 게 집합이다. 그 다음 부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명제 또는 조건 P가 있을 때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P의 부정. 기호가 물결무늬를 붙이면 돼. 물결무늬 이거 not P라고 얘기하거든요. not P. not P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not P의 부정. 그러니까 물결무늬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not P야. 뭘까 이게?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냥 P고요. 또 원래 명제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야. 거짓.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야.
부정해주게 되면은 참고짓이 바뀐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자,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P,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Q로 할 때, not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뭐냐 이거야. 뭘까? P를 만족하는 게 대문자 P. 그럼 P를 만족하지 않는 거는 not 대문자 P. 그걸 집합으로 보면은 P의 여집합.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반대. 자, 또 조건은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야. 앞에서 집합에서 또는이라는 거는 합집합의 의미로 생각해 줘야 돼. 합치는 거야.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 합집합, 대문자 Q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을 부정해 주게 되면은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거야. 저거 또는이랑 이거는 서로 부정의 관계라고 여기서 생각할 것이고, 그럼 이것도 해보자. 이 부정을 한 요 명제의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not P, P의 여집합, 그리고 동시에 Q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다음 3번. 자,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 이거는 그리고라는 거는 교집합의 의미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P 교집합 Q가 되는 것이고요. P 교집합 Q. 그 다음에 부정은 뭐냐면은 저거를 이제 부정을 해주면 not P 또는 뭡니까? not Q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not Q. 자, 이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무엇이냐?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써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자,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참인명제를 고르래. 참인명제. 자, 1번을 보시면 3x는 x 빼기 4. 요거 뭡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방금 위에서 했어. 몰라. 변수 x 값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했지 이거를? 조건. 얘는 조건이야 조건. 명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조건이 참이 되려면 이 항에서 2x가 4니까 마사니까 x가 마이너스 2인 것으로 놓고 푸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인 것으로. 그 다음 2번. 소수는 홀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 틀리죠? 이라는 발레가 있는 거야. 안 되는 예시가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은 거짓인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명제는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고요. 참거짓을 분명하게 따질 수 있으면 명제야. 집합이랑 똑같아. 집합도 분명하게 딱 정할 수 있어야 이제 집합이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번.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맞을까 틀릴까? 6의 배수가 다 3의 배수에 해당이 되나? 걔네들이 다 3의 배수입니다. 이게 참인 명제여가지고 정답이 일단 3번이고 3번. 3번이 정답. 그다음 4번. 1 플러스 루트 2는 허수이다. 맞을까 틀릴까? 저 허수니 저거? 아니야? 무리수가 맞긴 한데 그게 허수니? 구별을 잘해야 돼. 원래 수의 책에는 복소수가 있고 복소수가 실수, 허수로 나뉘어. 허수는 그 허수 단위 i가 붙으면 허수라 봐. i가 붙으면. 이거 i가 안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허수가 아니야. 그럼 실수로 분류를 하는 거야. 자, 지금 얘기한 실수에서 유리수, 무리수로 나뉘는 거야. 실수에서. 그러니까 얘는 카테고리상 실수로 보는 거니까 얘는 거짓명제죠. 거짓명제. 거짓명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5번.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 합동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넓이가 같다라고 해서 꼭 합동은 아닙니다. 얘는 거짓명제가 되는 거니까 거짓명제가. 자, 그러면은 답이 이제 3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필수의 진리 봅시다. 자, 조건의 진리집합. 자, 두 조건이 나와 있어. 두 조건이. 두 조건 PQ에 대해서 not P 또는 Q의 부정의 진리집합이래. 이 조건을 부정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면은 얘 부정해주면은 P 그리고 not Q라고 적어주는 거야. 근데 지금 PQ의 그 조건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거를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자. 이제 수직선에 이제. 네. P이고 not Q.
부정해주면은 물결 무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얘는 부정해주면은 이렇게 바뀐다고 했지. 방금 전에 위에서 얘기했어. 얘를 아니 부정을 한 게 이거라고. 부정을 한 게 이거다. 부정이 이거다. 부정이. 자, 근데 낫q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내가 낫q를 여기 미리 구해 놓을게. 낫q를 이제. 자, 0과 3 사이 범위가 그냥 q죠.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범위, 바깥 범위가 낫q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바깥 범위 할 때 잘 들으세요. 원래 q는 0하고 3을 안 갖고 있지. 부정하면은 가지는 거야. 등호가 붙습니다. 등호가. x가 0 이하고 x가 3 이상으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두 가지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겠고. 자, 그러면은 p랑 낫q를 한번 이제 그 교집합을 합쳐보자, 이제. p는 지금 여기 뭡니까? 마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0이 있고 0이 이제. 여기 이제 1이 있고요. 여기 이제 3이 지금 있거든요. 3이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x가, 자, p부터 해보자. 마3하고 1 사이의 범위가 p고요. 그 다음에 0 이하 또는 3 이상의 지금 낫q인 건데, 문제는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구하라, 이게지. 공통범위. 겹치는 범위를 구하는 거죠. 이거니까. 여기죠, 여기. 그럼 최종적으로 마3에서부터 0까지로 써주면 될 것 같아. 마3에서 0까지.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쓰면 되니? 이렇게 쓰면 되니? 아니, 그건 아니야. 요게 지금 맞아. 근데 왜 지금 집합 구하는 거야. 집합은 뭐로 감싸지? 중괄호. 집합은 내가 중괄호 쓴다고 했어. 이걸 그냥 중괄호 하면 안 되고 조건제시법으로 x바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줘야 이게 올바른 답이야. 자, 이거 이외에는 전혀 답이 될 수가 없어. 무조건 저렇게만 써줘야 돼, 이제.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흔한 오답이 두 개 있다. 첫 번째, 아까 쓴 이렇게만 쓴다. 이거는 100% 오답이야. 왜? 집합이 아니야. 자, 또 있어. 가장 흔한 오답 두 번째가 있어. 뭐가 있을까? 그치? 이게 또 다른 흔한 오답이야, 이거. 이것도 오답이야? 왜 오답일까, 이거는? 마이너스 0.5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정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근데 이렇게들 많이 쓰더라고, 이제 이렇게들 이제. 집합으로 저렇게 쓰셔야 맞습니다, 이제. 분수, 소수도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요거만 쓰는 게 아니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명제. P 화살표 Q의 참거진. 자, 요거 볼래? 자, 너네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따져봐.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여긴 참, 여긴 거짓. 자, 정답은? 근데 틀리대. 약간 지금 생각보다 약간 말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자,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x가 2면 제곱하면 4이다. 맞아, 틀려? 맞지? 이거는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되는 거거든. 참인 명제. 이처럼 봐봐.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를 즉 P면 Q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는 P 화살표 Q라고 나타냅니다. P이면 Q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앞에 P를요, 이 명제의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Q를요, 이 명제의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그 국어 시간에도 그렇고 영어 시간에도 그렇고 막 영어 시간에 특히 가정법 해가지고 배우지 않니? 그래서 뭐 만약 뭐뭐이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배우잖아요. 앞에가 가정이고 뒤가 결론이란 말이야 이제. 자, 여기서는 이게 조건 P가 되는 거고 이게 조건 Q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두 조건을 가지고 화살표를 만들어 버린 게 이제 명제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게 있어. 참거짓을 따지는 게 이제, 자, 이게 잘 들어봐.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잘 들어봐. 지금 이거는 딱 읽어도 참인 거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좀 어렵게 얘기해 볼게. 잘 들어봐. 이제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뭐야?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 X값이 뭐야? 2야 2. 진리집합 밑에 쓴다.
얘는 뭐지? 풀망이잖아? 자, 봐봐. 이게 잘 들어봐,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뭐라 설명하냐면, 명제 피의명 추이다가 만약에 참이 되려면, 가정이 참일 때 결론도 참이어야 이 명제가 참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이 참일 때 결론이 참이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생각하잖아? x가 2면 이라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x를 2로 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게 정한 것 자체가 얘를 만족하는 x값, 즉 진리집합을 만족하는 원소 하나를 선택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원소가 얘도 만족을 하냐 이거지. 근데 그 원소가 얘도 만족을 하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야. 가정이 참일 때, 즉 x를 2로 잡았을 때 결론도 참이 되게 해버린다면 이 명제를 참으로 본다 이거야. 이 명제를. 반대로 가정이 참이 되지만 결론이 거짓이 된다면 이 명제를 거짓이라 부를 거야.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만약에 결론에 해당되지 않으면, 즉 이 진리집합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때는 거짓으로 보겠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결국에는 가정에 해당되는 진리집합 있지. 이게 부분집합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참이야 이게. 이거 받아들여지니?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거야.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PQ일 때 포함관계가 성립을 해야, 가정이 더 작은 집합, 결론이 큰 집합이어야 이 명제가 참이야. 만약에 이 포함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야. 거짓이 이제. 거꾸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만족이 됩니다. 이 말의 앞뒤 순서를 바꿔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이런 게 있어. 발레라는 게 또 있어. 발레라는 거. 자, 이거 미리 씁시다. 발레. 이 발레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 저거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보면은 이거잖아. 만약에 x제곱이 4이면 x는 2다. 얘들아, 요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는? 이거 왜 거짓일까? 자, 봐봐. 일단 진리집합 관점에서 보면은 제곱한 게 4라고 해서 그 수가 다 이게 만족이 되니? 안 돼. 뭐 때문에 안 되지? 그치? 그 마이너스 2가 발레라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명제를 만족을 못 시킨다면, 거짓이라면 뭐 때문에 만족을 못 시키는지를 발레라고 하고, 진리집합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죠 지금. 이 포함관계가 지금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명제를 거짓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명제를 이제. 자, 근데 여기 발레라는 게 여기 때 이게 뭐냐면, 그 명제가 참이 되려면 가정을 만족을 시키고 결론도 만족을 해야 참이거든 이제. 근데 거짓이려면 가정을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아야 거짓이라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집합 관점에서 보면은 가정 P를 만족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 이게 발레야. 이게 의미상으로 느껴야 되는 거야. 가정을 만족시키지만 앞에 P를 만족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뒤에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 이게 뭡니까? 집합에서 P 빼기 Q야. 그래서 발레가 P 빼기 Q 얘기하는 거야. P 빼기 Q. 그래서 얘 아까 여러분들이 이 명제가 거짓인데 거짓인 발레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이 집합에서 이 집합 빼볼래? 그럼 얘에서 얘를 뺄 때 겹치는 걸 빼잖아. 얘 빼면 뭐가 남아? 마이너스 2. 그게 발레라는 거야. 발레. 그게 집합 관점에서는 P-Q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 나와. 앞으로 어떤 명제의 참거짓 따지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어떻게 따지냐면은 그냥 읽었을 때 바로 참거짓이 나오는 게 있을 거야. 이거 딱 보면은 x가 2면 제곱하면 4네? 참이네? 바로 판단되면은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바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그때는 이 포함관계를 따져야 돼. 앞에 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뒤에 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포함관계 따져서 뒤에 거가 더 커야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앞으로는 이렇게도 따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포함관계로도 이제. 그래서 필수 예제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 3번을 보시면, 자, 참을 고르래, 참. 자, 기억 볼래? 자, 저 2차 방정식을 일단 풀어볼 수 있어요. 이거를 풀면요, x가 이제
2하고 마3으로서 두 개 나오게 되거든. 뒤에 거를 풀어보면은 뒤에 거는 x가 2가 나오게 돼. 2가 이제.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뒤에 결론도 만족하는지 물어보는데 이거 만족하니? 만족하지 않죠. 뭐 때문에? 마3이라는 발레가 있는 거야. 발레. 그래서 얘가 여기서는 발레처럼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다. 거짓. 거짓. 자, 그 다음 니은이야. 니은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x의 범위, 이거 범위 풀어볼 수 있거든. 얘 풀어볼게. 2로 나누고 1 넘기면 x가 2분의 5보다 작다 나오고요. 얘를 풀어보시면은 이거 x가 3보다 작다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거 잘 들어봐 이거. x가 2분의 5보다 작은 수면 그 수 x는 3보다 작다. 맞을까 틀릴까? x가 2분의 5보다 작으면 그 수는 3보다 작다. 맞아 틀려 이거? 이건 맞는 말이야. 왜 맞아? 이게 판단이 바로 안 되면 소직선 그려서 포함관계 따져보시면 됩니다. 포함관계. 2분의 5보다 작은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결론이 있어. 가정이 결론에 다 포함되지. 포함관계가 만족이 되면은 이 명제가 참이야. 알겠지? 근데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도 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내가 너네한테 지금 직관적으로 좀 되게끔 설명을 했거든. 2분의 5, 2.5잖아. 2.5보다 작은 수를 아무거나 골라봐. 걔가 다 이 부등식도 만족하지 않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럼 디귿이야. 4의 배수이면 걔는 8의 배수이다.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까? 4의 배수가 다 뭐 4, 8, 12, 16 걔네가 8의 배수에 해당되나? 안 되는 게 있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네. 거짓. 거짓이 되겠고. 다음 리을이야.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맞을까 틀릴까? 너네가 평행사변형을 아무거나 그려봐. 극단적으로. 이거 마름모니? 마름모가 뭐야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마름모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야. 원래 그 마름모가 그래서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은 원래 정의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여기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그래야 이게 마름모가 되는 거야.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게 돼서 마름모가 되는 거야. 즉 평행사변형에서 조건이 좀 더 추가된 게 마름모야. 그럼 생각을 해봐. 평행사변형 집합이 있고 마름모 집합이 있으면 뭐가 더 큰 집합인 거야? 평행사변형이 더 큰 집합인 거야. 평행사변형에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마름모가 되는 거야.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거야. 마름모가. 까다로운 조건. 그러니까 더 집합이 작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포함관계상으로 보면은 앞에가 큰 거야. 그러니까 거짓인 거지. 거짓. 우리 무조건 뒤에가 더 커야 참이야. 뒤에가 더 커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도. 그 다음 미음을 봅시다. A, B가 무리수이면 더한 것도 무리수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까? 거짓. 발레가 있어. 항상 발레가 있는지를 생각해. 발레.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대표적인 발레. 중3 때 저거 아마 했을 텐데 아마 저거 이제 저런 거. 자, 그래서 저렇게 더하면 유리수가 되니까 탈락이고. 자, 비읍 봐봐. A 교집합 B가 A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입니다. 참. 참인 것은 니은 비읍이 되겠지? 니은 비읍.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니은 비읍으로. 참고지 따지는 거를 좀 해볼 거고. 그다음 필수제 4번. 두 조건이 나와 있어. 근데 P명 Q이다라는 저 명제가 참이 되고 싶대. 자, 명제가 참이 되려면 앞에가 크다고 뒤가 크다고? 뒤에. 무조건 뒤에야. 그래서 포함관계가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저렇게 나와줘야 돼. P가 Q에 속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이제 먼저 Q를 한번 좀 풀어볼 건데 Q를 이제 저거 이제 Q를 한번 새로 씁시다 그냥. 자, P는 A에서부터 A 플러스 1 사이의 범위로 놓여 있고요. Q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거 X 바로 한번 정리해 볼게. 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9야. 이거 구별 잘해? 이거 봐봐. 내가 길게 내린 건 9고 안 내린 건 A야. 이거 구별 잘해? 근데 우리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여되려면 뒤에 거 Q가 더 커야 되니까 Q가 더 큰 집합인 거잖아, 범위상. 그러면은 큰 거를 이렇게 표시할게.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9 그거 나갔다. P는 작은 거니까 요 내부에 위치하게 하자. 내부에 위치하게. 이렇게. 그럼 이거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죠? 포함관계가? 수직선상에서는 이렇게 이게 맞지 않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거 등호가 내가 등호를 미리 써버렸네? 이게 등호 들어가야 되나? 등호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야 돼. 이거 문제 없니? 문제가 없습니다. 등호 들어가야죠. 이거 풀 건데 여기서 양변에 2 곱해주면은 얘가 2a니까 이거 넘겨서 풀어보면은 아마 a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나 같다 라고 나와서 최소값은 마3으로 얘기해주면 돼. 최소값이 마3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3번이.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 5번 명제의 참거짓. 자, 요게 좀 되게 좀 중요한 유형이야. 이제 이거 별표 몇 개 쳐야 될까? 2개 칠 거야. 2개. 2개. 자, 뭐냐면 포함관계가 이 벤 다이어그램처럼 나왔는데 이 중에서 참인 명제를 고르래. 근데 얘네가 참이 되려면 포함관계가 뒤에 거가 더 커야 되니까 얘네 포함관계 이게 만족이 되는지 니은도 이게 과연 만족이 되는지 디귿도 이게 과연 만족이 되는지 이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만족이 되는지 따져봐야 돼. 이제 만족이 되는지. 자, 그럼 봐봐 이거. P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가느냐. 자, 생각해봐. R의 여집합 생각해봐. R의 여집합. 여기 바깥에지 바깥에. 그 R의 여집합이 P를 다 포함하니? 그건 맞는 말이네. 기억이 맞다. 니은도 R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잘 생각해봐. Q의 여집합은 얘 바깥에죠 바깥에. 그 Q 바깥 부분을 지금 R이 다 포함하나? 안 하죠. R을 전혀 포함하지 않으니까 니은은 틀린 거야. 땡 틀렸다. 그럼 디귿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인데 요거 잘 생각해봐. 여집합이 둘 다 있잖아. Q의 여집합이 여기야. 여기 잘 생각해봐. 이게 Q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내가 이제 노란색으로 해볼게. 노란색으로 이제 P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이죠. 여기 바깥에. 노란색이 보라색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야. 다 포함하니 이거?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자, 지금 그 보라색은 여기 바깥이고 여기 Q 바깥이고 P의 여집합은 노란색이 여기죠. 여기 지금 이제 지금 노란색이 보라색을 다 포함을 못해. 못하는 거 보이니? 어디를 포함 못하죠 지금? 이 부분을 포함을 못해. 이 부분을 지금 여기를 포함을 못해. 그래서 얘는 저게 발레가 될 거야. 발레. 탈락. 답이 기억이야. 1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 A가 B의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표현에서 이거 여집합 2개 나온 거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여집합을 해주면서 앞뒤 자리를 바꿔서 이게 성립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성립하는지. 이게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이걸로 대신 따져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만약에 저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P가 Q에 쏙 들어가냐? 안 들어가죠 지금. 아까처럼 이만큼의 발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거고. 답은 1번. 그 다음 6번. 6번은 자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가 있는데 P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잡았을 때 요 명제. 자, not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즉 발레가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야. 이 명제가 이제 거짓이 되려면 가정을 만족시키지만, 이거를 만족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이게 발레야, 이게 발레. 이 발레가 어느 집합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답이 없지만, 얘를 내가 만약에 드무르건의 법칙으로 뽑아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니? 뽑아내주면. 그러니까 P합집합 Q의 여집합 4번으로 답을 낼 거야. 4번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줄 겁니다. 발레를 찾으라는 겁니다. 발레. 발레를 찾으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주제.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고지시야. 자, 네 가지 명제가 있어요. 첫 번째 거 따져볼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1보다 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1이라는 발레가 있는 거야. 그치? 거짓이야. 그럼 두 번째. 이번엔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여기는?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왜 거짓입니까? 0이 안 돼서. 자연수가 몇부터죠? 1부터야. 근데 0이 왜 나와? 자, 모든 자연수는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지 않니? 만족하잖아. x가 1, 2, 3, 4, 5, 6 뭐가 들어가든 간에 이 부등식은 만족이 된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않니? 아니 0은 애초에 넣을 수도 없는 거야. 모든 자연수 x니까 x가 1, 2, 3, 4 이런 수들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세 번째,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작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야. 왜 맞을까? 1이라는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맞는 거야. 무슨 차이일까? 모든 어떤. 요 단어 차이야. 모든 어떤. 단어 그대로 보고 해석해야지. 모든.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어떤. 존재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존재하는 게. 참이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그러면 밑에 네 번째.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1보다 작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만족하는 자연수가 단 하나라도 없으니까 이게 거짓인 거야. 이게 거짓. 그래서 우리는 그 영어 잘 하시죠? 그죠? 영어 잘 하시잖아요? 영어로 따지면 모든 자연수는 이제 이거는 all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ll. 모든. 이거는 뭐라 보시면 되냐면 어떤 자연수라고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게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돼. 단 하나라도. 그래서 얘는 이제 대열 이그지스트라고 생각하면 돼. 대열 EX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말인지 다 알죠? 알지? 그렇지. 존재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아까 다 설명드렸지만 모든이라는 다시 원래 이 말이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게 조건이야. 만약에 네 번째 거 봐봐. 자연수 x에 대해서 다시 세 번째 거.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작냐.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그땐 따질 수가 없어. 이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는 참거짓을 따질 수가 있는 명제가 되는 거야. 근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그 주어진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따진다. 단 하나라도 예외가 있다면 거짓이고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전체랑 일치해야 참이고 다르면 거짓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떤이 들어가면은 주어진 집합 안에서 만족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단 하나라도. 그러면 참이야. 즉, 조건을 만족하는 그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일치해야 참이고 그러지 않으면 거짓이고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이거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만족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고 공집합이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를 또 부정을 합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하면은 이게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거든, 이게.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로 해주면 이게 부정이 되는 거야, 부정이. 이게 부정이 된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이번엔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얘를 부정하면은 어떤은 모든으로 이게 바뀌어, 모든으로 이제. 모든으로 바뀌어서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서 자, p다를 부정해 주니까 not p가 되는 거야, not p.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간 명제는 그냥 이제 다 부정해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어떤 글자 바뀝니다. 조건도 물결문이 붙겠죠. 이걸 토대로 다음 명제 중 거짓인 거를 고르래. 거짓인 거. 잘 판단해 봅시다. 1번.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2라는 소수가 있죠. 참. 2번. 모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맞을까 틀릴까? 아까 얘기했지. 그 마름모 자체가 평행사변형에서 조건이 좀 더 추가된 도형이라고 했어. 그래서 모든 마름모는 애초에 평행사변형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맞는 말. 3번. 어떤 정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x보다 작다. 요거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되거든. 저거 풀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거 x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 2차 부등식의 범위가 나오게 되잖아, 이렇게 이제. 어떤 정수 x가 이 범위 안에 있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탈락이야, 탈락. 3번이 거짓인 명제야. 자, 우리 그 정수가 뭔지 알죠? 정수가 뭐야? 어떤 수들이 정수야? 분수나 소수가 아닌 게 정수라 보면 돼. 뭐 마삼, 마이, 마일, 0, 1, 2, 3 이런 수들이 정수인 겁니다. 4번 잘 생각해봐. 모든 유리수 x에 대해서 제곱하면 2가 아니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다. 맞을까 틀릴까? 그러니까 어떠한 유리수를 하더라도 제곱하면 2가 될 수 없느냐라는 얘기야. 2가 될 수 없으면 참인 거고. 될 수 없나? 왜? 봐봐. 일단 제곱해서 2가 되려면은 x가 풀마 루트 2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풀마 루트 2여야지만이 등호가 성립하잖아. 풀마 루트 2가 아닌 나머지 모든 수는 제곱해서 2가 못 나오는 수인 거야. 근데 얘네 둘은 무리수잖아. 이 두 무리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들은 제곱해서 2가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수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이거 판단되니 이거? 4번? 4번을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 아까 명제를 부정을 한번 해보잖아. 부정해서 생각해볼까? 잘 들어봐. 부정하면은 조심했죠? 얘 부정하면은 잘 들어봐. 얘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다시 뭐라고? 어떤? 얘는 삐뚤어. 어떤? 유리수야, 무리수야? 어떤 무리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2다. 땡 틀렸어. 얘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 얘는 그대로. 어떤 유리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2냐 이거야. 어떤 유리수가 있을 때 걔를 제곱해서 2가 나오니? 애초에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수가 요 두 무리수잖아. 어떠한 유리수를 하더라도 제곱해서 2가 못 나오니까 얘를 부정한 명제가 거짓인 거야. 그럼 원래 명제가 참인 거야. 원래 명제가 참인 거. 명제는 참거짓이 이제 부정해주면 왔다 갔다 바뀐다라고 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얘는 부정하면은 얘는 안 바뀌는 거야, 얘는 이제. 애초에 이거는 이 문장 자체에, 이 명제 자체에 이미 깔려있는 판이라 보면 돼. 이 판은 부정을 하는 게 아니야. 이 판은. 애초에 유리수에서만 따지겠다라는 얘기고. 5번.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냐. 맞을까 틀릴까?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은 0 이상 나오지 않니? 0 이상의 수를 2개 더해도 0 이상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야. 정답은 3번. 이 되겠고.
그다음 필수예제 8번을 봅시다. 8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 참이래. 부정이 참. 그러면은 내가 이 명제의 부정을 한번 작성해 볼게. 이 명제 부정을. 자, 저 명제 부정해 보시면 자, 모든 이거는 부정이 안 된다 그랬어. 실수 부정하니까 허수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한 다음에 이거 부등식을 부정해주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등호가 붙었다 떼었다 해야 돼. 원래 없었으니까 등호를 붙여야 되는 거야. 없었으니까. 요거이다 라는 명제인데 이게 지금 참이 되어야 된대. 참. 저게 참이래. 참. 저게 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봐봐. 그러면은 지금 이거 우리 저번 기말고사 시험법이 아니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항상 접하거나 위에 있어야 돼. 이거 판별식 하는 거 아니야?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어때야 되죠 이거 판별식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왜 반대지 둘이? 누가 맞지? 이거는 판별식이 어떨 때야? 접할 때는 0일 때야? 안 맞는다. 작거나 아니 그냥 작다.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야. 크다가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아우르는 게 판별식이 0 이하다라고 해서 푸는 거라고. 근데 한번 질문해보자. 너네 이거 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지는 아니? 왜? 안 만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판별식이 원래 뭘 판별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 방정식의 실근이 이 교점의 x좌표인 거야. 교점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야. 교점이 하나면 근이 하나인 거야. 실근이야, 실근. 실근이 하나면 교점이 하나. 실근이 두 개면 교점이 두 개인 거야. 얘는 지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실근이 없는 거야. 허근을 가지는 거야. 판별식은 그래서 이 교점의 개수, 실근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야. 판별식이 0 이하 할 건데 짝수 공식 되죠? 절반의 제곱, 즉 마이너스 9를 제곱해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다 라고 해주면 k가 81 이상이라고 해서 실수 k의 최소는 81이라고 해주면 돼. 되시겠죠? 이거는 너네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소재야. 이거는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 잠깐 끌었다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명제 P면 Q다의 역과 대우를 좀 볼 거야. 역과 대우. 자, P. X가 2이다. Q는 X제곱이 4이다야. 그래서 명제를 만들어.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드는데 이 명제가 자, X가 2면 X제곱이 4이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진 거야. 자, 이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아까 참이었죠, 이거? 아까. 자, 여기서 역이라는 게 있고 대우라는 게 있거든. 자, 역은 뭐냐면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게 역이야. 그래가지고 역은 이겁니다. 얘는 이제 여기서 Q이면 P다로 앞뒤를 바꿔준 거고요. 그래서 X제곱이 4이면 X가 2다가 되는 거야. X제곱이 4이면 X가 2다. 저 역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왜 거짓이죠? 마이너스 2라는 발레가 있었죠? 자, 대우는 뭐냐면은 원래 명제에서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해야 대우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자리 바꾸고 대우로 뒤집어주면은 x제곱이 4가 아니면 x가 2가 아니다라고 나오게 돼. x가 2가 아니다.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 볼래?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는 제곱한 게 4가 아니야. 그럼 그 수들은 다 2가 아니냐라는 거야. 맞을까 틀릴까? 맞아? 잘 생각해. 제곱한 게 4가 아니면 제곱한 게 4가 아닌 모든 수를 생각해. 걔네들은 다 2가 될 수 없는지 생각해. 그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이거는 참. 이건 참이야 참. 자, 잘 판단하셨고 이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해 준 거니까 not q이면 not p다가 돼야 돼. 저렇게 나오셔야 되고. 자, 이걸 토대로 이제 밑에 내용을 채우는데, 자, 가정과 결론을 바꾼 명제 있죠? 즉 q이면 p다를 이 명제의 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꾼 다음에 부정을 한 거를, 즉 not q이면 not p다라는 명제를 이 명제의 대우라고 얘기를 해. 대우라고 얘기하는데 관계가 이렇습니다. 자, p이면 q이다의 역은 반대, q이면 p이다야. 그지? 또 원래 명제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될 것이고, 역을 대우를 하면은 여기서 대우로 뒤집으면 not p이면 not q로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역의 관계에 또 놓여 있어. 역의 관계.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가 중요해. 자, 원래 명제 p이면 q이다와 그 대우의 관계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자, 우리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앞에가 크다고 뒤에가 크다고? 뒤에 거? 그러니까 뒤에가 크죠? 근데 집합에서 요거랑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이거 여집합 해주면은 앞뒤 자리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저것도 약간 자리 바꾸면서 부정한다 생각하면 돼. 이게 성립하면은 이 명제가 참인 거야. 봐봐. Q의 여집합 P 여집합이지. not Q not P지.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의미야. 결국에는 이제. 거꾸로 이 명제가 참이면 앞에 거가 이게 뒤에 거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집합에서 이거는 P면 P가 Q에 속한다. 같은 의미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 되는 거야. 거꾸로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와 그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한다.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다, 대우도 참이야. 근데 원래 명제가 거짓이다, 대우도 거짓이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이야.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원래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의 역 있죠?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때그때 달라. 왜냐하면은 아까 위에서 썼던 거 있잖아요. 이거 원래 명제가 아까 참이었죠? 역은 아까 참이어서 거짓이었어. 거짓이었지. 근데 뭐 명제에 따라서는 역이 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역은 원래 명제랑 전혀 관련이 없어서 매번 판단해야 돼. 참인지 거짓인지. 하지만 대우는 원래 명제가 판단되면 원래 명제랑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야. 대우 명제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단 논법이 나옵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은 요거야, 이제.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뒤에 게 크잖아요? 또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럼 뒤에 게 크잖아요? 자,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야? P가 R에 쏙 들어가겠죠. 이 명제, P면 R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어서요. P가 R에 쏙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P가 R에 쏙 들어가게 돼야 돼. 아시겠죠? 자, 이거 벤 다이그램 상으로 그리면 P가 요 정도쯤의 집합이라 치면은 Q는 한 요 정도쯤의 집합, R은 그러면 한 요 정도쯤의 집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실 수 있겠고. 자, 그럼 필스테이지 9번을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좀 쓸 게 좀 많은데, 여기 지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단하래. 자, 먼저 말하기 전에 처음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도 판단해보자. 자, 생각해봐. X가 2 이상이고 Y가 2 이상이면 더한 건 4 이상이다. 맞아, 틀려? 이거는 맞겠죠? 이건 참이야. 역을 작성해 볼게요. 역 이제. 이 명제의 역이 뭐냐면 자리 바꾸죠. 이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꿔주시면 x 플러스 y가 4 이상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4 이상이면 면이야, 면. 그러면 x가 2 이상이고 y가 2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저 역은 참일까 거짓일까? 참, 거짓. 거짓, 확실해? 이 참 확실해? 확실합니까? 오! 여기는 확실합니까?
여기 약간 확실히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하다! 자, 거짓. 발레를 얘기할 수 있나? 1, 3, 맞아. 대표적인 예시가 1, 3이야. 1, 3이면 요게 안 돼. 그지? 그러한 발레가 있는 거야, 이제. 더한 게 4 이상이면 두 수가 꼭 4 이상일 필요는 없겠죠. 하나만 2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럼 대우를 따져볼까, 대우? 대우는 자리 바꾸고 보정이니까 x 플러스 y가 만약에 4보다 작으면 자, 요거 부정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부정하면은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y가 2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은 저 대우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게 참이라고? 왜 참이죠? 왜 참이야? 원래 명제랑 일치해. 그러기 때문에 참인 거야, 참.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참인 거야. 근데 이제 그거 관련 없이 그냥 대우 명제를 그대로 한번 읽어서 생각해봐. 더한 게 4보다 작으면 하나가 2보다 작거나 또는 나머지 하나가 2보다 작다. 근데 요거 참인 거 참으로 느껴지니 이게? 이 느껴진다고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거야? 왜 설명할 수 있어 이거? 둘이 더한 게 4보다 작으면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y가 2보다 작다. 맞니? 이게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야. 받아들여지면은.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두 수의 합이 4보다 작으면 평균적으로 각각이 몇이어야 돼? 평균적으로 2. 그러니까 최소 둘 중에 하나는 2보다 작은 게 있어야 돼.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두 번째, 두 자연수 xy에 대해서 xy가 모두 홀수이면 곱한 게 홀수이다. 원래 명제는 맞을까? 틀릴까? xy가 홀수이면 곱한 게 홀수이다. 필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케이. 정답은 참. 얘들아 큰일 난다 진짜. xy가 둘 다 홀수면 야 홀수끼리 곱하면 뭐가 돼야 돼? 야 홀수끼리 곱해봐. 1 곱하기 1 몇이야? 1 홀수. 큰일 난다 얘들아. 홀수끼리 더하면 뭐가 돼? 짝수가 되지. 구별을 잘 하셔야 되고. 자, 역을 쓰자. 역 이제. 역을 써보시면은 자, 두 자연수 xy에 대해서 자, 두 자연수 xy에 대하여 자리 바꾸죠. xy는 홀수, x, y가 모두 홀수. 자리 바꿔주시면 xy가 홀수이면 x, y가 모두 홀수이다 라는 말인데 역을 지금 작성했습니다. 역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두 자연수 xy에 대해서 곱한 게 홀수면 x, y 둘 다 홀수이다. 참이야? 뭐야? 참. 애초에 곱해서 홀수면 원래 두 수가 홀수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참이고. 대우를 해볼까? 대우. 자, 대우 한번 읊어봅시다. 대우는 두 자연수 xy가 있는데 xy에 대하여 자,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을 해줘야 돼. 얘들아, 얘를 그럼 부정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 부정하면 뭐야? 얘 부정하면? 또 짝수이면 이라고 한다. 아니, 부정을 하라고, 부정을. x, y가 홀수가 아니면. 아니, 부정이잖아. 홀수이면. 부정을 하면 홀수가 아니면이지. x, y가 홀수가 아니면. 이거 짝수라고 할 수 있니, 이거? 되는 거야. 자, 봐봐. 원래는 올바른 표현은 홀수를 부정하면 홀수가 아니면이 맞아. 근데 자연수 x, y일 때는
홀수의 부정이 짝수야. 그러니까 짝수라고 해도 된다. 이 상황에서는.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 알겠지? 그럼 안전빵으로 가려면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두 자연수 xy에 대해서는 곱한 결과가 홀수가 아닌다라는 거는 짝수입니다. 무조건 짝수. 여기서는. 그러면 자 뒤에 걸 부정해야 돼. 잘 봐. x도 홀수이고 y도 홀수이다 이 얘기야. 부정해주면은 x 또는 y가 홀수가 아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홀수가 아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x, y가 지금 자연수인 전제하에서는 홀수가 아닌 게 짝수라고 단정 지어도 된다 이거지. 짝수이다라고 단정 지어도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뭡니까? 자, 대우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왜 참이죠?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석해봐. 곱한 게 짝수이면 x 또는 y가 짝수니? 애초에 곱한 게 짝수가 되려면 짝수가 최소한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곱하면 짝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이 되는 것이고 참. 자, 세 번째 거.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합쳤을 때 A가 나오면 B가 A에 포함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참이죠. 그러면 요거의 역이랑 대우를 여기 작성해 볼게. 역, 대우. 역부터 작성해 주면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 합집합 B가 다시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자리 바꿔야 되겠죠?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A 합집합 B가 A이냐? 이게 역이야. 저 역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B가 A에 포함되면은 합쳤을 때 큰 거 A가 나오는 게 맞겠죠? 이거 참이야, 참. 참이다. 대우.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얘도 봐봐. 이제 자리 바꾸고 부정을 해줘야죠. 얘 부정해주면은 B가 A의 부분집합이 만약에 아니면 A 합집합 B가 A가 아니냐.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B가 A에 포함되지 않으면 합쳤을 때 A가 못 나온다. 왜 참이야? 그치. 둘 다 맞는 말이야.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참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올바르게 정정하면, B가 A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이게 어떤 상황도 있냐면, 봐봐. 원래 B가 A에 쏙 들어가는 관계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아닌 건 뭐냐면, 이게, 봐봐. 지금 이제 너가 얘기한 이것도, 이 상황도 이거를 만족하는 거야? 근데, 그냥 일반적인 두 집합 있잖아. 이것도 이 상황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모두 쏙 A에 들어가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아니면 다 대각선 치는 거야, 대각선. 그렇기 때문에 합쳤을 때 A가 못 나옵니다. 이 케이스에는 이제. 참. 이렇게 따져주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 되겠죠? 10번. 자,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의 관계. 보시면 자,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이 0이면 0이 아니면 x-5가 0이 아니다. 저 명제가 참이래. k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래. 그러면 일단 이 명제가 일단은 너네 해석해 볼래? 이 2차 방정식, 이 2차식이 0이 아니면 이게 이 항에서 x가 5가 아니다로 생각해도 되겠지? 이거 명제가 참이 되려면은 k가 몇인지 혹시 바로 보이니?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 게
대각선이 붙어서 어려운 거야. 대우를 생각하는 거야.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봅시다. 대우는 자리도 바꾸면서 보정을 할 거니까 대우로 뒤집어 보시면 x가 5가 아니면 자리 바꿔주면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이 0이다 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자, 대우입니다. 대우. 자, 대우를 떠올려야 돼. 왜? 부정을 해주면은 저 대각선이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잠깐만 여기 대각선 빠져야죠 여기. 자, 빠지는 게 맞습니다. x가 5이면 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x가 5이면 x가 5이면 저 2차식이 0에다가 참이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5를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적용해 볼 수가 있지. 대입해 보시면 25 더하기 5k 더하기 10이 0이어서 풀어보시면 k가 마이너스 7, 2라고 나오게 될 거야. k가 마이너스 7,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럼 11번도 봅시다. 자, 11번도 좀 보시면 자, 내 조건 PQRS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명제들이 모두 참이래. 그래서 참인 명제를 고르라는 건데 이거 잘 봐봐 이거 3단론법을 쓸 건데 현재 P가 not R로 가는 거잖아.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뭔가 R이 좀 많거든. 그래서 얘를 대우로 뒤집어서 R이 not P다 라고 해가지고 R을 좀 활용을 좀 해볼게. R을 이제 근데 저 R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R이 지금 어디로 가? not P로 가지. R이 not P로. 그럼 R이 not P로 향하는 거고 not P로 R이 또 어디로 가죠 화살표가? S로 가지. S로. R에서는 S로 향한 다음에 그 다음 봐봐 Q가 R로 간대. 이렇게 되는 거야. Q가 지금 R로 가는 상황이야. R로 가는 상황. 저렇게 화살표 관계를 만들어도 되겠지. 그럼 화살표 흐름을 따라가면은 봐봐 Q이면 S이다. 이 명제가 참인 거야 이제. 알겠지? Q이면 not P이다. 이런 것도 참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야. 화살표 흐름대로 가면 참이니까. 기억을 봅시다. P 이거 오타야 이거. 뒤에 화살표 일단 지우시고 P면 not Q이다. 저거 맞을까 틀릴까? 자 얘를 봐봐. 얘네 둘이 대우로 뒤집으면은 P면 not Q이다가 돼.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니은입니다. Q이면 S이다. Q에서 S로 연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다. 디귿. not S이면 not P이다. 이게 not이 많으니까 이제 대우로 뒤집어주면은 P면 S이냐가 참인지를 확인하는 셈이야. P에서 S로 향하니 지금? P랑 S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화살표 연결 관계가 없어. 탈락이야. 그래서 탈락. 답이 기억 니은 4번이야. 4번.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여기가 굉장히 좀 헷갈리니까 일단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이제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자, 두 조건이 있습니다. PQ가 있어요. X는 2보다 큰 거, Q는 X가 1보다 큰 건데, 그러면 여기서 Q, P. 포함 관계가 지금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지금? 더 큰 거. 더 큰 거는 Q죠. 그럼 이 명제가 참이니? 이 주어진 명제 P면 Q에다가 참이니? 참이야? 왜 참이죠? 왜 아니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앞에가 큰 거야? 뒤에가 큰 거야? 뒤에 Q가 크다며 지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명제가 참인 거야? 명제가 참이면 화살표에 짝대기를 하나 더 긋습니다. 짝대기를 하나 더 그으면 이거는 저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구나 라는 의미를 담는 거야. 저 명제가 참이구나. 알겠지? 저 명제가 참이구나 라는 의미야. 참이구나. 자, 이때 잘 봐야 돼. 명제가 참이면 앞에가 작고 뒤에가 크죠? 앞에 거는 뒤에 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Q 있죠, Q. 뒤에 거는 Q가 뒤에 있잖아. 뒤에 거는 앞에 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필요 조건. 너네 이거 구별 잘해야 돼, 이거.
문제에서 충분 조건이라고 언급하면은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이거? Q가 큰 거야, 이제. 얘가 더 이 명제를 만들었을 때 뒤에 있는 거고 큰 거고요. P가 뭐야? 앞에 있는 거고 더 작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필요 조건은 반대겠죠. Q가 이제 뒤에 있는 거고 더 큰 범주의 집합이고요. P는 앞에 있는 거고 더 작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제. 더 작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앞에 거는 뒤에 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 혹은 이제 작은 거는 큰 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애초에 명제가 참이면은 두 조건의 진리집합 포함 관계가 당연히 이렇게 성립하긴 하겠죠. 이렇게 성립하긴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는데, 자, 지금 짝대기를 한번 볼래? 짝대기를 보시면, 얘들아, 이 짝대기가 하나 더 적어져 있으면, 아, 이 명제가 참이구나라는 의미야. Q이면 P다 해서 짝대기가 적어져 있으면은, 아,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의미야. 이 명제가. 그러면은 저게 화살표가 사실 P에서 Q로 가고, Q에서 P로 가고, PQ가 서로 향하는 거야. 서로 향하면은 쌍방향으로 씁니다. 쌍방향. 이렇게. 쌍방향으로 씁니다. 쌍방향. 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요. 쌍방향이면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근데 저 필요 충분 조건은 결국 이 얘기하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두 조건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Q이면, 자 보세요. 우리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뒤에 게 크잖아요, 그죠? 거꾸로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P가 큰 거잖아. 이 둘 다 성립하면은 우리 집합 단원에서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다라고 했었어, 이거. 같은 집합. 그러니까 두 진리집합이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럼 일치하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면은 거꾸로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붙일 거야. P도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실 수 있겠고, 3번을 봐봐. 3번은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제 따질 거야. 관계를.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라고 하는데, 대문자 PQ. 대문자 PQ라고 하는데, 봐봐. 만약에 P가 Q에 포함되면은 짝대기 하나 더 그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야. 이거 구별 잘해야 돼, 이거 이제. 거꾸로 뒤에 거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PQ가 일치한다면 쌍방향으로 화살표가 나가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거꾸로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구별 잘해야 돼. P명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이제 뒤에 게 더 크죠? 그리고 이 순서로, PQ 요 순서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충분 조건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냥 같이 세트로 외워놓으라고. P명 Q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뒤에 게 더 크고 이제 이 순서로 읽었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니까 P명 Q이다가 참이면 충분 조건이고 이 순서로 뒤에 게 더 크다. PQ 충 D 이렇게 기억해놔. PQ 충 D 이 순서로 충분 조건이야. 그리고 뒤에 게 더 큰 거야. 뒤에 게 더 큰 거. 이렇게 잘 이제 기억을 해놓으세요. PQ 충 D PQ 충 D 이렇게 기억해놔. PQ 충 D 충분 조건 뒤에가 더 크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야 이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P명 Q이다가 참이면 충분 조건이고 뒤에 게 더 크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따질 게 더 많아집니다. 따질 게. 왜 많아지냐면 봐봐.
자, PQ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물어보래. 자, 잘 봐. P와 Q의 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P가 큰지 Q가 큰지를 따져서 만약에 더 큰 놈이 P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야. 자, Q가 더 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야. 이걸 구별을 해줘야 돼. 이거를 구별을. 충분 조건이라고 나오면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구별해야 되고 필요 조건이라고 나와도 충분 조건이라고 나와도 뭐가 큰지를 구별을 해야 돼. 충분 조건은 뒤가 큰 거야. 필요 조건은 앞에가 큽니다. 이제 그럼 따져봅시다. 저 PQ의 포함관계를 따져야 돼. 포함관계. 근데 너네가 얘 봐봐. 너네 이거 보면은 P가 더 큰 집합인지 Q가 더 큰 집합인지 판단되니? 판단돼.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P가 크다. 맞습니까? 자, 일단은 봐봐. 이게 그 포함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그 원래 포함관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명제를 만들어서 참인지를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P명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어. 그게 참이면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뒤에 게 크다라고 했으니까 Q가 큰 거라고. Q가. 말을 만들어 보면 돼. 그럼 되게 쉬워. 봐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A가 60도이다.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최소한 뒤에 게 큰 거야. 오케이? 아니 P면 Q이다가 참이면은 뒤에 게 크다고 했잖아 지금. 필수 조건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 그리고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필수가 아니라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지. 자 그다음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 거꾸로도 해봐야 돼. 거꾸로도. 삼각형 ABC에서 A가 60도면 그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맞아 틀려? 이거 틀린 거야. 거꾸로 읽으면 거짓이잖아. 그런데 PQ 순서로 읽으면 참이지. 포함관계가 이렇게만 성립하지 않네. 이렇게만. 이렇게만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충분 조건. 왜? 충분 조건은 뒤에 거가 더 크다라고 했어. 뒤에 거가 더 크다. 내가 아까 뭐 외우라고 했지? PQ 충 뒤라고 기억하라고. 뒤에 게 더 크면은 충분 조건인 거야. 그렇게 기억을 해놔 이제. 명제가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내가 아까 뒤에 게 크다라고 했잖아.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앞에 게 크다라고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P면 Q이다라고 명제를 만들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A가 60도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 그게 참이니까 그래서 뒤에 게 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뒤에 게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2번 봅시다.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야. 자, 만약에 참고지 그 포함관계를 따질 때 말을 만들어서 명제를 만들어서 따져도 되고 그 다음에 포함관계로 따져도 돼.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가장 쉬운 거는 말을 만들어서 확인이 되면 좋은 거야. 아까 이것처럼. 자, 2번을 봅시다. Q가 더 작습니까? 자, 일단은 PQ의 진리집합 따져볼래? P를 만족하는 실수 A, B가 뭐야? 제곱해서 더해서 0이야. 그럼 A, B가 뭐여야 되죠? 둘 다 0이어야 돼. P는 이제 A, B 둘 다 0이다라는 의미야. Q도 볼래? 절대값으로 더하지. 이때 A, B가 뭐여야 돼? 절대값끼리 더해도 0이 되려면? 둘 다 0이니 얘도? 둘 다 0? 그럼 얘네 둘이 뭐야? PQ가 일치하는 거 아니니? 일치? 일치하면은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PQ는 사실 지금 식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담고 있는 의미가 똑같잖아. 둘 다 A, B가 0이어야 된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완전히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PQ가 사실 같은 의미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거를 뭐라고 부를까? 수학적? 두 글자. 저 PQ를 수학적으로 뭐다라고 할까?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동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치. 일치한다는 의미야. 동일하다라는 의미야. 수학적 동치라고 얘기를 해. 완벽히 일치한다는 의미로. 아시겠죠? 왜? 수학적 동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치. 이거 진짜 있는 단어야. 수학적 동치. 왜 이러지? 자, 수학적 동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보시면 P가 X가 1만 돼. 자, Q는 뭐야, Q는? 자, Q는 뭐야? 이거 이 항에서 풀면은 X의 X 빼기 1이 0. 이거 X가 뭐죠? 0 또는 1이죠. 자, 이거 포함관계 바로 나오지 않니?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Q가 크면은 이거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인 거예요.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그럼 4번을 보자. P 절대값 X는 절대값 Y. Q 그냥 X는 Y. 이때는 포함관계 어떻게 나오죠? 절대값 X랑 절대값 Y 같네. 위에가 큽니까? 밑에가 큽니까? 더 큰 거. 위에 거? 자, 이유가 있나? 밑에가 큰 이유. 자, 이유 있나? 풀마. 자, 봐봐. 절대값이 양변에 쌍으로 있으면 풀면은 풀마야, 풀마. 위에 거는 x가 y여도 되지만 마이너스 y여도 되는 거야. 밑에 거는 무조건 x가 그냥 y여야 되는 거야. 위에 게 더 x 값이 될 수 있는 게 많은 거야, 많은 거. 위에 게 더 큰 거야. p가 더 큽니다, p가 이제. 그러면 무슨 조건이죠? 필수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필수 조건이 아니야.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분간을 잘해야 돼. T가 커야 Q가 커야 뭐가 커야 돼? 뭐가 커야지만이 충분인지 필요인지를 구별을 잘해야 돼. 이제 이 포함 관계도 잘 따져 주셔야 되는데 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따지던가 아니면 1번처럼 명제를 말로 만들어서 확인하면 돼. 이렇게 13번.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야. 자, 보시면 두 조건이 있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된대. 필요 조건이면은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P가 큰 거야, P가 큰 거야. 구별을 잘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앞에가 큰 거, 충분 조건은 뭐가 큰 거? 뒤에가 큰 거야, 뒤에. 알겠지? 뒤에가 큰 거야, 이제 뒤에가. 충분 조건은 뒤에가 크다. 자, 그래서 이 P를 만족하는 X값 뭐 있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2하고 3 나오거든요? Q를 만족하는 거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잖아. Q가 P에 다 들어가야 돼. 즉,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럼 뭐야? 저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수가 2 또는 3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그럼 A가 몇이면 되죠?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6. 근데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답을 내줄 거야. 마이너스 10.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14번 14번 봅시다. 자, 세 조건 PQR이 다음과 같대. 자, P가 주어져 있고 Q가 주어져 있고 R이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정수 A의 최대, 정수 B의 최소를 묻는 문제인데, 자, 요거 문제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니? 중요한 것 같은데? 별표를 몇 개 쳐야 될까? 2개만 칠 거야. 자,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은 Q가 큰 거야? P가 큰 거야? 앞에 거 Q가 큰 거야? Q가 더 큽니다. 이런 포함 관계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뭐가 크죠? 충분 조건이면은 뒤에 거 P가 큰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거 합칠 수 있죠? R, 이거 합쳐주면은 R 부분집합, P 부분집합, Q. 이렇게 합칠 수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저 세조건 PQR을 내가 수직선에다가 나타낼 거야. 수직선에다가. 가장 큰 게 Q니까 Q부터 해볼게. X가 A보다 크대. 요게 Q야, Q. 그 다음에 P가 요게 P거든요. 마일과 3, 4의 범위하고요. 마일과 3, 4의 범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5 이상.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은 P입니다. P. 이게 지금 P고요. 마지막이 이제 그 R입니다. R. X가 B 이상. 얘가 가장 작은 거죠. B 이상이다라는 게 가장 작은 거야. 이렇게 R. 포함관계 지금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대소관계가 성립해야 될 거야. 여기서 대소관계 볼래? A하고 마이너스 1 중에서는 오른쪽에 더 커야죠. 근데 여기 따져봐.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등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 왜 안 들어가죠? 자, 항상 그 판단을 해야 돼.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포함 관계가 만족이 되는지를 따져야지. 근데 지금 더 작은 놈이 마일을 가지죠. 만약에 얘가 딱 마일이면은 큰 놈이 마일을 못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는 등호가 빠지는 게 맞겠지?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등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거는? 이거는 B가 5랑 일치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최종적으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하며 B는 5 이상이어야 됩니다. B가 5 이상. 근데 우리 정수 B의 최소 구하니까 정수 A의 최대는 마이너스 2고요. 정수 B의 최소는 5가 나와서 더해주시면 3번으로 나오게 될 거야. 3번. 아시겠죠?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뭘 정리하냐면은 네 가지 상황을 좀 만들어 볼게. 네 가지 상황을. 자, 봐봐 이거. A, B. 그 다음에 이제 채워져 있을 때 A, B.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채워져 있고 뚫려 있을 때 여기가 A, B.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채워져 있지 않고 여기가 채워져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A, B. 자,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 네 가지 상황을. 저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 등호 성립 여부를 판단을 해보자. 자,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일단 수직선은 오른쪽이 큰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큰 거면 일단 얘네 네 개 다 기본적으로 부등호 방향은 오른쪽이 다 커야 돼. 이건 일단 기본이야. 기본. 오른쪽이 무조건 크긴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문제야. 등호가. 자, 얘는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거는요? 등호가 들어갑니다. 아까 얘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지금. 자, 그 다음에 얘를 볼래? 얘는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요거. 등호라고 가정했을 때 포함 관계가 만족이 되는지를 생각해. 돼, 안 돼? 되는 거야, 되는 거. 왜? 작은 놈이 B를 못 가지잖아. 만약에 등호라고 하면은 큰 놈은 B를 가질 수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되는 거라고, 이거. 마지막 얘,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마지막 얘는?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B를 포함하는 거, 이게 포함 안 하는 거. 만약에 얘네들이 일치한다 가정하면은 같은 위치에 놓여 있으면 작은 놈이 B를 가지고 큰 놈은 못 가지잖아. 안 되지, 그러면. 작은 놈이 가지는 것들을 큰 놈이 다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일치하면 어떻게 돼? 못 가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봐봐. 앞뒤 상태가 똑같으면은 등호가 들어가. 그 다음에 큰 놈이 가지고 작은 놈이 못 가져도 등호가 들어가. 유일한 예외가 뭐야? 큰 놈이 못 가지고 작은 놈이 가질 때 이때 등호가 못 들어가는 거야. 이때 분간을 잘 하세요. 분간을. 동그라미, 그러니까 큰 게 뚫려 있고 작은 게 이렇게 색칠되어 있을 때 등호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라고. 요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때 제외하고는.
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15번도 봅시다. 15번도. 자, 15번은 자, 보시면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무조건 PQ의 진리 집합이 각각 PQ래. 근데 여기 보시면 Q가 낫피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충분 조건이면은 뭐가 크죠?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그러면 Q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관계인 거야. Q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자. 벤 다이그램을. 자, PQ를 한번 그려볼게. PQ를. PQ 그려보는데 여기서 P의 여집합을 한번 볼래?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 지금 어디입니까? P의 여집합이? 여기죠, 여기. 근데 지금 봐봐. P의 여집합이 Q를 다 포함을 한대. 근데 지금 그림 보면은 노란색 부분이 Q를 다 포함하니? 포함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뭐 때문에? 교집합 때문에. 근데 포함한다며. 무슨 의미? 여기가 교집합이 비어있는 거야. 즉 PQ가 서로소라는 얘기야. 서로소. PQ가 서로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PQ가 서로소. 이거는 PQ가 서로소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소다라는 의미.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PQ가 서로소인 거 몇 번? 바로 답이 5번인 거야. 일단 답은 5번인데 나머지 것들도 판단해 봅시다. 이제 1번이 맞으려면은 P 합집합 Q가 P가 되려면 P가 더 커야 되고 Q가 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다음 2번 PQ 교집합이 P가 되려면 P가 더 작아야 되고 Q가 더 커야 됩니다. 이게. 3번 이거 뭐였지 이거? Q가 큰 거야? P가 큰 거야 이거? 이거 내가 얘기했는데 작은 거 여집합, 합집합 큰 거 했을 때 전체가 되면은 그러면은 포함 관계가 Q가 작은 거, P가 큰 겁니다. 4번 이거는 그냥 이거죠. P 빼기 Q가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P가 Q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담는 거야. 저거는 아시겠죠? 자, 마지막 16번. 자, 마지막은 자 이제 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나오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충분 조건이면은 앞에가 큰 거, 뒤에가 큰 거? 뒤에 P가 Q에 쏙 들어가고요. 또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not Q가 더 큽니다. Q의 여집합이 더 큰 거고요. R이 더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연결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 대우로 뒤집으면은 Q가 앞에 오고 R의 여집합이 뒤로 빠지는데 여기 P가 이렇게 오게 되죠. P가. 그럼 기억을 따져보자. not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이게 맞으려면은 앞에가 큰 거야? 뒤가 큰 거야? 뒤에가 큰 거야. 충분 조건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뒤에가 커야 되니까 이제 not Q가 이제 이거 집합으로 쓰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느냐 이 얘기인데 이거 또 뒤집어주면은 앞뒤 자리 바뀌죠. 이렇게 이게 성립하냐 이거야. 지금 성립하죠? 맞는 말이 된다. 그 다음 니은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저게 맞으려면은 뒤에 게 더 커야 되니까 이러한 포함 관계가 만족이 되느냐 라는 건데 Q가 R의 여집합 이거 들어가죠 이거? 니은이 맞는 말. 디귿 not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앞에가 커야 돼서 R의 여집합이 앞에 P가 R의 여집합이 뒤에 P가 앞으로 와줘야 되는데 그럼 P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